성범죄. 노인들과는 큰 상관이 없는 뉴스라고 생각했는데요. 최근 5년 사이 노인 성범죄자는 75%가 늘어났고 지난해 노인이 저지른 강력범죄의 90%는 바로 성범죄였습니다. 오늘 마침 노인의 날입니다. 우리 사회 노인들의 성 문제, 우리 사회 노인들의 현실, 오늘 짚어보죠. 먼저 경북 김천에 사신 할머니 한 분의 증언을 들어볼 텐데요. 배하나 어르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할머니 나와 계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올해 연세가 네. 어떻게 되십니까? 네, 만 69입니다. 만 69이시면은 이제 저 칠순 되셨네요? 그렇죠. 예. 아니, 흔히들 이제 노인이라고 하면은 성과는 거리가 멀다 생각을 하는데 주변에서 보시는 친구분들, 노인분들 어떠신가요? 네, 그런 거 보면 좀 안타깝죠. 아직 저는 그렇게 생각 않거든요. 문화원 같은 데 댄스 클럽 있잖아요. 예, 예. 그런 데 가면 이제 전부 다 나이들이 있으니까 시간도 뭐 보낼 겸 몸도 근육도 뭐 이렇게 좀 뭐 풀 겸 이렇게 해서 오는 것 같은데. 예. 근데 그런 데도 보면은 서로 이렇게 이성 간에는 좀 묘한 그런 걸 서로 느끼나 봐요. 그리고 이제 좀 친해지고 이러면은 또 다른 사람이 그걸 또 시샘을 하고. 그러다 보면 또 싸우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요? 그런 거 보면은 늙었다고는 볼 수 없죠. 나이는 들었지만 이성에 관심이 있다는 거를 이야기할 수 있죠. 예, 그럼 비슷한 사례 또 뭐가 있을까요? 젊은이들과 다를 바 없다 하는 사례? 학교 교장 선생님으로 재임하시다가 예. 이제 퇴임하고 집에 계시는 분인데 예. 근데 동네에서는 전부 다 이렇게 존경을 받는 분이었어요. 그리고 나이도 좀 많이 80 가까이 됐고요. 예. 그래서 다들 이제 그 생각하고 저도 이제 그분을 굉장히 존경하고 이랬었는데 어느 날 우연히 그 집에를 방문을 했는데 예. 젊은 새내기가 있었는데 그 새내기를 그냥 이렇게 막 끌어안아가지고 막 그냥 막 몸을 막 비비고 이러는 걸 내가 봤어요. 너무 내가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이해를 했죠. 저렇게 연세가 드셔도 그러한 정열이 아직도 있구나 하는 거를 느끼면서 또 한편으로는 어머나 너무 실망했던 거 있잖아요. 실망도 하고. 네. 노인이어도 젊을 때와 어떤 성욕에 있어서는 다를 바가 없단 말씀이신데 그렇다고 그렇죠. 해서 그게 다 성범죄로 이어지는 건 아닐 텐데 도대체 왜 이렇게 최근 들어서 성범죄가 급증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할머니? 그게 이제 왜냐하면은 자기 부인들이 그거는 욕구를 풀 수가 없으니까 아무래도 다른 쪽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그런 사고도 자꾸 생기는 것 같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바카스 아줌마라고 저희들 많이 들어본 바카스 할머니 이런 아줌마들을 찾아다니는 할아버지들이 뉴스에나 보는 특수한 케이스가 아니고 실제로 많습니까? 실제로 많죠. 저는 아주 옛날부터 이 바카스 그게 이 근래가 아니었어요. 한 30년 전부터도 그런 게 있었어요. 아침에 이게 새벽에 뭐 산에를 가보든지 이렇게 하면은 거기 운동하러 오는 분들이 많잖아요. 많죠. 근데 그런 여자들이 있더라고요. 아니 서울의 탑골공원의 얘긴 줄만 알았는데 지금 할머님은 경북 김천에 사시는데 거기에도 30년 전부터 있었단 말씀이세요? 그렇죠. 부산에도 있었고요. 부산에도 그게 그때는 너무 애사롭게 넘겨서 다 몰랐을 뿐이지 그 옛날부터 있었어요. 제가 부산에도 오래 살았거든요. 부산에서부터 그것도 봤고 서울에 뭐 공원이야 뭐 당연한 거라고 신문에도 나고 하니까 그건 당연한 거고. 예. 자, 여기서 할머님 잠깐만 계시고요. 여기서 할아버지 한 분의 증언 더 듣고 가겠습니다. 서울에 사시는 할아버님 익명으로 연결합니다. 나와 계세요? 네네.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73세입니다. 73 되셨어요. 그러니까 성욕을 풀 데가 없어서 비정상적인 쪽으로 푸는 사례들을 많이 목격하셨다고요? 네. 탑골공원이나 그 종묘 가면 뭐 바카스 아줌마들이 많다고 그래요. 10,000원이나 20,000원 주면은 뭐 해결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좀 중류이나 상류층 사람들은 뭐 소위 말하는 나이트 클럽 같은데 부킹을 가서 한다고 그러고 룸사롱을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경제적인 상황에 따라서 다르네요. 성욕을 푸는 방법도. 예. 좀 돈 좀 있고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은 골프 투어를 간더라고요, 전부. 외국으로 골프 투어를 가요? 예, 뭐 중국, 필리핀 뭐 그런 데가 뭐 그냥 완전히 골라잡기로 그냥 신난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그럼 외국 가면 동남아 같은 데 가면 젊고 더 어린 여자들을 만난다는 건가요? 그러면 거기는 10대부터 있어요. 10대부터. 아니 70세 넘으신 할아버님들이 가서 그래서 10대 소녀들을 만나서 성매매 하신다고요? 그런 사람들이 그 나이 따집니다. 돈 많이 주면 그냥 할아버지여죠. 돈이면 다 된다.
이게 아주 특수한 경우 할아버님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주변에서 많이 목격하시는 얘기입니까? 아니, 내 주위에서 우리 동료들한테 많이 듣고 체험한 거예요. 흔한 얘기란 얘기시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흔하죠. 아이고, 이게 참 놀랄 노자네요. 그런 분들이 지금 어쨌든 돈이 있는 분들은 그런 식으로 푼다는 건데 경제적으로 그렇게 안 되는 노인분들도 많으시잖아요. 그 주머니 사정 좋지 않으신 노인분들은 까딱하면은 그야말로 성범죄로 그럼요. 이렇게 흐를 수가 있다는 얘기네요. 그거 진짜 아주 예. 진짜 맞는 말이에요, 그게. 저 돈은 없고 주위에서 어린애들 그거 사회적으로 밝혀지지 않는 것도 엄청 많을 거라고요, 그게. 힘 약한. 그 밝혀진 거는 부모들이 자기 딸들 그런 일을 당했을 때 앞날을 망칠까봐 그 쉬쉬하고 넘어가는 건도 아직까지도 60-70%는 있을 거라고요. 한 30-40%만 노출되고.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증언 듣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서울 사시는 73세 할아버님 한 분 더 만나봤습니다. 할머님. 네. 저도 젊은 층입니다만 젊은 층 자녀들이 잘 몰라서 어떤 편견 때문에 좀 힘드신 것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젊은 사람들은 자기들은 애정 표시도 많이 하잖아요. 요새는 옛날 같지 않아서 뭐 전철 기차역 같은 데서 보면은 뭐 정말 외국 영화 뺨치는 그런 뭐 시인을 연출하는 사람도 많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그러면 노인들은 그러지 말란 법이 있나요? 근데 사람은 누구나 다 감정이 있는 것이고 또 어떤 눈으로 아유 주책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거든 사실은. 예. 젊은이들이 자꾸 이상하고 삐따닥하게 보니까 그걸 억누르게 되고 노인들은 그게 잘못 그렇죠. 분출되면 성범죄로도 가고 뭐 이렇게 안 좋은 그렇죠. 쪽으로 바카스할머니로도 가고 뭐 이렇게 된다는 말씀이세요. 예. 참 문제는 문제예요 사실. 성범죄, 노인 성범죄가 왜 이렇게 늘어나느냐 문제다라고만 하지 도대체 원인이 어디 있는지 우리가 생각하는데 소홀했던 건 아닌가 이런 생각 드는데요. 할머님 오늘 그렇죠. 증언 고맙습니다. 네. 예, 경북 김천에 사시는 올해 7순이세요. 배하나 어르신 먼저 만나봤습니다. 실태로 좀 더 자세히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국노인상담센터 이호선 박사 연결하죠. 이 박사님 나와 계세요. 네, 안녕하세요. 노인 성범죄율 실제로 수치상으로 얼마나 증가하고 있습니다.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찰청에서 나온 결과를 보면 2010년도 결과를 보면 955건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2014년이 되면은 1669건으로 75% 증가한 거로 지금 나와 있거든요. 대단하네요. 실제 뭐 노인 인구가 많이 늘어나면서 노인 범죄나 또 노인 성범죄가 늘어나는 게 아주 이상한 건 아닌데 그 증가율 자체를 보면은 굉장히 높다고 볼 수 있죠. 그렇죠. 네. 이게 또 사실 드러난 범죄잖아요. 검거가 되고 판결을 받은 범죄인데 이게 아니라 묻혀 있는 범죄, 사실 쉬쉬하고 있는 범죄까지 생각해 본다면 훨씬 더 많을 겁니다. 이호선 박사가 목격하시거나 아니면 상담한 사례 중에 좀 충격적인 케이스들 있습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성범죄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거는 뭐 힘이 약한 어린아이들이나 아니면은 주변의 어떤 뭐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다든지 이렇게만 생각을 하시는데 부부 사이의 성범죄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요. 이 부부 사이 성범죄라고 한다는 게 살짝 들으면 납득이 좀 안 되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 80대 부부가 있었는데요. 이 80대 부부 남자 어르신, 이 남편이 아내에게 성적으로 자극적인 행동을 요청을 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런 행동을 취하지 않은 경우에는 흉기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뭐 목에다 갖다 들이대고 찌르는 신용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몸의 중요 부위에다가 그 흉기를 갖다 들이대고 찌르겠다 이렇게 위협을 하거나 이래서 상담이 시작된 경우가 있었는데 거의 한 15년, 20년에 걸쳐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져서 다른 사람들은 상상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일상적으로 벌어진 부부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80대 노인의 사례예요, 지금 이 사례가? 네, 80대 부부예요. 또 있습니까? 이런 사례들. 경기도 한 지역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70대 남성 2명이서 사실 그 동네에 있는 정신지체가 있는 16살 된 아이를 임신을 시킨 사례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례를 두고 사실상 그쪽 가족들이 처벌을 원치 않아가지고 대신에 이제 상담하고 대신에 다른 배상을 하기로 하고 이제 상담을 시작하게 됐는데 두 분 가해자라고 알려진 두 분 중에 한 분은 안 오시고 다른 한 분만 이제 모시고 상담을 하는데요. 제가 너무너무 놀란 건 뭐냐, 이분이 이제 한 분은 그 상담하러 오신 분이 70대 후반이십니다. 70대 후반이신데 미안한 마음보다는 뻔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굉장히 컸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성적인 욕구가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분들보다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보니 이런 성적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컨트롤할 수가 없었다. 그리고 나의 이 성과 관련된 문제를 들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실제 굉장히 고통스러운 그 상황을 설명하고 있긴 한데 또 한 가지 우리 노인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성과 관련된 어려움도 같이 얘기해주고 있어서 지금도 상담은 진행 중입니다만 사실은 굉장히 힘들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지만 우리가 어르신들 한 번쯤 돌아봐야 될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사례죠. 그렇군요. 앞에서 이제 할머님도 말씀하셨지만 결국 성욕, 노인들의 성욕도 젊은이들과 다를 게 없는데 이게 네네. 억눌려지고 있고 이게 극단적으로 잘못 표출되면 비정상적으로 표출되면 성범죄까지 가는 뭐 이런 흐름인 거죠. 그렇죠.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어르신들의 경우에는 생에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성교육이라는 걸 받아본 적이 없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고요. 그러네요. 남성들의 경우는 성교육이다 하면 보통 군대에서 들었던 이야기 아니면 동네에 뭐 다른 남성들이 이렇게 무용담처럼 하는 이야기 그게 성교육의 거의 전부였던 경우가 많습니다. 아니면 이제 뭐 야한 동영상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외색 잡지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아 이게 성이야 이렇게 알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분들을 대상으로 한 성교육이라든지 이런 여러 미디어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성과 관련된 좋은 교육들을 통해서 인식을 개선하거나 이런 교육적 혜택을 받아보신 적이 없는 분들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지금 이 세대들이 앞으로도 계속 나이 들어갈 것이고 이 사회에서 계속 같이 생활을 해야 될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의 전망이 사실은 저는 더 걱정이 되는 게 위험한 상황도 사실 예상치 못하는 상황이 더 많이 늘어날까 봐 걱정이 됩니다. 어떤 대책들을 시급하다고 보세요? 성이라는 게 하나의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건강하게 잘 재배치만 되고 에너지가 건강하게 잘 나누어지기만 한다면 아주 사회적으로도 효율이 높고 더군다나 사회에 유익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에너지를 전원해서 쓸 수 있는 게 사람의 에너지거든요. 긍정적인 에너지로 바꿔줘야 되는 거군요. 그렇죠. 에너지 아직 젊고 요새는 또 음식도 좋죠. 여러 가지 약물도 좋죠. 그렇다 보니 여전히 성적으로 왕성한 이 어르신들이 갈 곳이 없습니다. 갈 곳이 없으니 이 에너지는 척척 쌓일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뭐 복지관 가면 되지 않느냐 그런데 이 복지관에서 어른들을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은 절대 전체 노인의 10%도 되지 않거든요. 그래요. 또 하나는 이제 노인을 대상으로 한 실질적인 성교육, 특별히 대부분의 어르신들, 남성 어르신들은 복지관에 오지 않기 때문에 찾아가는 성교육 좀 시작해야 될 것이고 또 언론이나 미디어에서 건강한 노인의 성이 어떤 것이라는 것에 대한 좋은 모델들을 좀 많이 보여주는 이런 과정이 있다면 성에 대한 좋은 노인의 이미지가 형성될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이호선 박사님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노인의 날, 노인의 성 문제 생각해봤습니다.